네, 부모 구단 시간입니다. 요즘에 제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제가 출연을 달래니까 떠나가기 시작을 해서 걱정입니다. 떠나가기 전에 얼른 잡아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교통방송에서 아나운서 겸 제작 PD로 지금 한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민옥이라고 합니다. 저희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기억과 입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사실 이제 김민옥 PD님하고 저는 똑같이 이제 프로듀서로 그 삶을 살기도 했고, 네. 워킹맘이었고, 아이들도 비슷해요. 여기는 아들, 네, 딸. 딸. 저는 아들. 아들은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나와서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부산 의전원을 졸업하고 지금 인턴 1년차를 하고 있고요. 의사. 딸은 중앙대 간호학과를 나와서 서울 아산에서 수술직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엄마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PD를 하고 싶다는 그 욕심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과감히 1년 6개월 만에 간호사직을 그만두고 공부를 해서 지금 아리랑 TV에 제작 PD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됐어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좀 시비 걸려고 모셨어요. 그래요. 의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영재학교를 졸업했고, 흔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 중학교 때도 잘해. 그러면 항상 우리가 굉장히 좀 위험하게 묻거나 따지지 않고 영재고나 과학고를 한 번쯤 생각을 해요. 네네. 과학인이 되려고 영재고를 갔을 건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카이스트를 갔겠죠. 네. 아니 생뚱맞게 의사?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뭐 안 좋은 얘기도 할 거고. 많이 해요. 네, 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차마 나 그 얘기 못했는데. 한국과학영재학교도 완전 무료로 학교를 다녔었고 네. 카이스트도 4년제 무료잖아요. 음. 그렇게 국가의 세금을 받고 공부한 아들이 왜 의과대를 가느냐. 자, 이렇게 들 진짜 지인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셨단 말씀이에요. 자, 숨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흔히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엄마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의대 보내고 싶어 하는 분들 너무 많으신데, 그다음에 영재고도 나오고 과학도 했다가 의대까지 갔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가게 된 거는 사실 학교가 우리 사는 집과 너무 가깝게 있어서 중학교를 가면서 나는 저 학교를 꼭 가야 될 것 같아. 왠지. 네, 왠지 나는 가고 싶어. 꼭 가야 말 거야. 이렇게 되다가 네. 진짜 가게 됐었고요. 지금도 아들한테 물어보면은 통틀어서 32년 동안 살았을 인생? 동안에 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영재학교 3년 다닐 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한테 간섭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가외 활동을 하고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카펠라를 노래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까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은 몰랐었어요. 친구들을 또 너무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애들이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 과학기술원 네. 카이스트를 네.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네, 네. 하게 됐어요. 네. 얘들이 1년, 2년, 3년 차 되면은 랩실에 들어가서 선배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얘 표정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네. 했더니 엄마 이게 앞날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랩실에서 이렇게 1년, 2년, 10년, 석박사까지 하면 거의 10년 그렇죠. 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업에 들어가서 돈 받고 내가 랩실에 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근데 대우는 그렇게 받지 못하지 않아요. 네. 과학계 새내기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모든 아마 이공계에 있는 학생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했죠. 엄마 아빠의 역할이라는 게 그때 아이들한테 가이드 역할을 좀 잘해줘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의전원을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아니었군요. 같아요. 그래서 석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게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대한 희망이 좀 사라지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노력한 대가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열심히 해서 미래가 있어야 사람이 자극적이 되죠. 네가 여기서 석박을 하든 미국으로 유학을 가든 모든 걸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서 진로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얘기를 그래서 했군요. 어떤 진로가 있을까요? 고민을 하다
하다가 의전원을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제 의전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치를 하고 검색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 의과 공부가 되게 좀 맞았던 거죠. 잘 맞았군요. 거기는 이제 본과 1학년 때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신체 실험을 하게 되고 해부를 하게 되는데 자기 동기들 한 6, 7명의 해부학 그 실험 자기가 다 해줄 정도로 그게 되게 맞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해서 지금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세금으로 공부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이들의 미래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마 지금도 과학고나 영재고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과고에 가면은 의대를 지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지원을 못했었던 아이들도 많고 그때 뭐 눈속임으로 또 갔던 아이들도 있었는지는 맞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애들도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과고를 가고 싶어하는 거는 희망이지 진로가 픽스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갔을 때도 나의 진로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더 찾아서 다른 길로 모색할 수가 있는 건데 꼭 과고에 갔기 때문에 영재고에 갔기 때문에 너는 의과대에 갈 수 없어. 이거는 이공계나 의과계를 이제 지향하는 사람들한테는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책이나 교육 방법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피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제 엄마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까 말씀하신 미래가 안 보이는 이공계 학생들의 그 이야기가 저는 되게 가슴에 좀 아프게 왔어요. 맞아. 사실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를 해서 깨놓으세요. 의과대도 한 10년 정도, 12년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또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쵸. 보통 12년, 3년이면은 전문의를 딸 수가 있는데 이공계 석박을 받아도 한 10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의를 따고 나면은 요즘은 이렇게 천차만별이지만 그 받는 페이가 의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가의 레벨은 되잖아요. 근데 이공계는 석박을 따고 그 다음에 기업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일해도 그 정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이게 똑같이 공부해서 똑같은 길 동안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인데 이게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게 젊은 애들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마 부모님들도 그래서 의과대를 자꾸 보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엄마 입장에서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의대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의대가 옛날만큼의 좋은 시절도 다 갔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달라지긴 했죠. 많이 달라졌죠. 물론 뭐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옛날만큼의 대우는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공계에 그리고 나라에 또 세금을 먹은 아들로서 석박을 해서 국가의 한역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을 수 있는 진짜 이공계 과학자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게 용납이 안 된다고 하니까 부모가 말릴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본인의 인생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과학이나 이런 걸 선택했을 때는 마음으로 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너의 마음의 사명감 그리고 타고난 것으로 기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라는 마음으로 위로받으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10년 투자해서 말씀하신 다른 직업이 잘 나갈 때 그 시간값을 못 받더라도 그래도 네가 원한다면 이 길을 가려면 뭔가 참는 인내가 좀 있거든요. 그게 부모님의 미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우가 너무 없다? 그러면 서운할 수도 있겠어요.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젊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선택은 아이들의 선택이지만 아이들의 선택을 지향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의 안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가치관. 그래서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확정적으로 잘 설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길이 과연 우리 아들, 딸한테 필요한 길인가? 우리 아이들의 적성은 뭔가를 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의과대 가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의대로 보내야 된다. 너는 어릴 때부터 의과대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가스라이팅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릴 때부터 좀 밝혀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부모님의 끈기, 버팀, 그 다음에 인내, 수고,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아이들을 이만큼 키워놓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의 이런 영상을 보면 영재고 보내려고 어떤 책을 받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좀 키워놓고 보니 그때 안 보였던 것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암울한 한국 이공계의 현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셔야 돼요. 왜 한국의 과학인재들이 국가를 떠나고 다른 길을 찾는지 우리 너무 답답해 하잖아요. 외국으로 가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맞아요. 다 그 얘기예요. 네. 우리 아들이 영재고를 들어갔을 때가 2011년이었어요. 네. 그때도 영재고 뜰에 노벨 과학상을 받을 사람의 동상을 만들어 놓는 터를 아. 6, 7개를 만들어 놨었는데 아. 아직도 한 명도 거기에 상을 입히지를 못했었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아까 예. 말한 대로 안 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자꾸 세잖아요. 예, 예. 아니면 네. 나라에서 네. 과거나 영재고로 보낸 아이들에 대한 확실한 그다음에 좀 키울 수 있는 영양적인 범주, 그러니까 네, 카테고리를 네, 좀 네. 좀 아이들이 이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해줬으면 네.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네. 의과대를 애들이 네. 갈까? 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예. 그것으로도 빛날 수 있고 돈이 아니라 명예로도 빛날 수 있고 이걸 해서 반드시 될 수 있다라는 희망 로드맵 정도만 있어도 맞아요. 그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들은 현실을 찾아서 안타깝게 이렇게 갔지만 또 딸은 아산병원의 간호사였으면 월급도 좋았을 거고요.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히려 뒤집어서 지금은 그때보다 월급이 훨씬 낮죠. 네. 그렇게 또 가게 했어요. 이게 왜 애들의 성향을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가 저희 아들은 완전히 이과 애였고요. 딸은 이과를 갔지만 약간 문과와 경계성에 있는 그런 성향이었군요. 성향. 저도 방송에서 일하고 남편도 방송에서 일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대화를 듣고 끼어드는 거 보면은 얘가 이런 데 관심이 좀 있구나. 간호사 일을 하는데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 않았나 행복해 봐요.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월급은 훨씬 많죠. 지금은 네. 월급이 한 3분의 2 정도 되려나? 어허. 네, 월급이 많이 깎였지만 지금은 네. 너무 행복해해요. 네. 그런데 그 방향을 틀 때 부모님들은 대개는 뭘 그러니 그냥 다니지. 그 어렵고 좋은 직장을 이만한 데가 어딨니. 그냥 다들 하는데 왜 못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1년 반 정도 다니고 난 다음에 지금 아니면 그만두기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결단을 딱 하니까 자기도 딱 사표를 내고 돌아선 게 네. 아마 지금의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지지를 받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회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봐도 본인이 갖고 있는 위치에서의 명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거기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네. 영재고를 보냈으면 어려서 좀 많은 투자를 하셨나. 현실적인 팁도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가치관뿐만 근데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투자를 안 했다는 거는 순 거짓말이고요. 그래,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요. 네. 앞장서서 제가 나갈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직장맘이었기 때문에 네. 쫓아다니면서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는 앞서가는 엄마들의 모임에 좀 끼어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많이 같이 그쵸, 가려고. 같이 가려고. 왜냐하면 정보를 거기밖에 좀 얻을 수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많이 했었고. 엄마 모임도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아이의 적성을 좀 잘 살펴야 된다는 게 큰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같은 걸 하면은 단체로 모여서 학습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안에서 네네. 약간 경쟁하면서 자기의 성적을 조금씩 높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래서 약간 좀 하이 레벨의 어떤 학원에 들어가려면 테스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를 하면은 저희 아들은 항상 좀 꼴찌로 나왔어요. 근데 꼴찌로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 반에 들어가기 힘들겠습니다. 어머니 조금 더 공부하셔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죠. 이러면 네. 이 반에서 좋은 성적 안 거둬도 되니까 그냥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적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까? 네. 저희 아들한테 그냥 맡기고 그냥 좀 반에 들어가기만 해주세요. 문만 열어주세요. 문만 열어주세요. 문만 열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나중에 걔가 1등을 하고. 진짜요? 진짜 그런 그 안에서 경험들이. 경쟁심으로 예,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들은 그런 게 좋았는데 아들만 키워보다가 딸을 키우니까 딸도 그렇겠지. 그렇죠. 큰 아이에 준용해서. 비슷한 학원에 네. 비슷한 커리큘럼에 공부를 시켜보니까 아니었어요. 걔는 문 열고 완전 들어가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 모여서 단체로 경쟁하면서 하는 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대1 공부. 그런 아이들의 적성을 잘 살펴가지고 어떤 공부 스타일을 좀 맡겨두는가. 초등학교까지는 어머니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선생, 튜터의 네. 역할을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는
그 튜터의 역할을 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때는 과감히 어머니의 튜터의 역할을 버리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게 돼요. 저는 꼭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의 이 공부하는 습성, 스타일도 어머니들이 얼마나 잘 관찰을 해서 여기에 맞는 공부 학습 방법을 투명해 주느냐 네.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 네, 예. 그 시기를 좀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학습 방법에 제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 방법을 계속 투입을 했던 거예요. 네, 어리석게. 네, 네. 어느 순간 이게 아니다. 근데 그 학습 방법을 포기하기가 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익혀지니까. 예. 나는 아들한테는 이게 성공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아니면 해봐. 그렇죠. 그 딸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엄마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한테 문제가 있을 그렇죠. 거야라고 계속 예. 강요했다는 넌 거구나. 오빠처럼 안 하니까. 그렇지. 오빠는 2시간 했는데 너는 1시간 한 맞아, 거잖아.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방법의 스타일을 자꾸 강요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좀 적합한 공부를 하지 못했던 뉘우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사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수학, 과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좀 했죠. 네, 정확하게는 초등학교 때 네. 그때 영재교육원 네. 처음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여서 가지고 네. 그 나라에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네.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 영재고를 준비했던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좀 들어가서 네. 이제 학원을 좀 다니고 화학 공부, 뭐 물리,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보이셨어요? 네. 제가 강연 나가면 그걸 많이 질문 받아요. 네. 아이가 좋아하는 게 보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네 아도 공부 잘하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할게요. 네. 잘하니까 그랬겠지. 네. 왜냐면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 성적을 안 낸다면서요. 네, 네. 중학교까지 시험이 네. 1학년 때까지 거의 없죠. 자율학교 그렇다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네. 아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 경시 대회가 있었어요. 초2예요? 예. 저희는 저희 아이가 훨씬 어리니까. 수학 경시 대회를 치고 오면은 100점. 그러니까 그때는 따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뭐 학습지 정도. 정말 잘난 척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조금 타고난 머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수학보다는 영재 교육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과학에 더 관심이 많았었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과다, 변함없는 진리다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됐었고 네. 그쪽으로 이제 맞춰가기 시작했죠. 이제 영재고 입학하고 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모였잖아요. 가서 이제 시험을 보고 실망하거나 네. 적응하기 위한 그런 단계. 그거 알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저 몰랐어요. 뭐 있었어요? 아니 지금 잘났어요. 이것만 봤잖아요. 이게 한국과학영재학교가 144명을 뽑아요. 네.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해서라도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갔어요. 네. 입학을 했어요. 해가지고 첫 번째 시험에서 수학 시험을 치고 네. 새벽 2시인가 전화가 왔어요. 새벽 2시에? 예. 네. 너무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얘가. 어머, 저 지금 소름. 엄마. 꼭꼭 이렇게. 꼭꼭 울면서 저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꼭꼭 울면서 엄마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야. 완전히 수학에 천재가 있는 것 같아. 수학 시험 완전히 망쳤어. 막 우는 거예요. 통곡을 했네요. 걔들 중에는 정말 수학 천재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보다도 더 빨리 문제를 풀고 나간 우리 아들은 수학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거죠. 문 열고 들어가면 잘하는 아이니까 또 우린 믿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중학교에는 1등이었으니까. 그래. 네, 우린 다 중학교 네. 1등하면 영재고 과학 생각하잖아요. 근데 꼴찌라도 들어가라 했는데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지 아니었던 거고 그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수학 천재들이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은 중하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학 시험을 쳐내고 그렇게 공부해내는 것도 대단하다. 엄마가 그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영재학교 생활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부터는 수학 시험에 대해서는 좀 가벼워지. 좀 내려놓고. 예.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한밤중에 그런 전화 받으면 가슴이 덜컹하죠. 엄마도 눈물 나지 사실. 눈물 나죠.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한국 올림피아드를 나가잖아요. 그리고 네. 세계 올림피아드도 나가고 그 공부를 위해서 따로 또 학습도 받고 가이드 받는 애들이 영재 학교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 뭐 수학 과외를 또 시켜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하겠죠. 했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다. 어차피
뭐 그 안에서 지가 능력에 차이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가 좀 놓고 가자. 네. 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좀 편하게 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다 각기 다른 재량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네. 우리가 평가한 것은 하나의 단일 방식으로 평가해서 와 있지만 그 안에는 그 수학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아이도 있고요. 맞아요. 그 길을 가야 하는 아이. 네. 다른 길로 전환을 시켜도 안 되는 아이도 있고요.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아이도 있고 정말 어머님들 말씀하시는 케바케가 아니라 아이 바이 아이의 아이 바이 느낌이죠. 아이. 그렇죠. 네, 그래도 네. 3년을 잘 버텼군요. 네, 3년을 잘 펼쳐서 이제 카이스트로 네. 들어가서 기계공학 아. 쪽으로 자기가 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뭐 나중에는 좀 실망을 해서 의전원으로 가게 됐죠. 네, 그렇군요. 어떤 방법을 찾느냐는 개인의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얘기 들으시면서 오해 없으시기를. 네, 네. 그리고 사실 저희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하는 방송 없을걸요? 아, 그렇죠. 이거 예. 진짜 솔직한 거예요. 딴 보통은 데서도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안 해요. 이 프레임 밖에 나가서 저희는 많은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엄마가 해주신 특별한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아이 학습에 도움을 주셨던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시험이 주관식으로 흘러가는 문제들이 많고 토론하고 같이 모여서 실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첫 애가 독서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 쪽 책은 잘 읽는데 편식을 하는구나. 그렇죠. 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제가 스크랩북을 매일 만들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신문을 보고 과학과 그다음에 인문, 사회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스크랩을 해서 라인을 그으면서 엄마 이런 부분을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고 근데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출근하고. 엄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몇 자로 좀 적어줘봐.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밑에 자기가 댓글을 달아요. 아, 그래도 했어요? 했어요. 예. 큰애는 되게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유도하는 대로 잘 네. 따라와 줬던 것 같아요. 좀 편안한 아이였군요. 그래가지고 적어 놓으면은, 그래,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저 그렇게 한 1년 동안 스크랩을 했던 게 1년 예, 동안.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그랬겠네요. 같아요. 예. 그래서 편식하는 거를 조금 해방시켜 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좀 상식적인 면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스윗한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아이와 나와의 그 거리두기를 정확히 하신 편이세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직장맘이다 보니까 우리 뭐 유 대표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뭐 기숙사를 들여다볼 기회도 없고 엄마 뭐 노트가 몇 권 필요해요 이러면은 저는 각가지 종류의 노트를 싹 다 사가지고 다 넣어줘요. 네가 필요한 거 뽑아서 써. 와, 아니 보통 어떤 노트가 필요해? 이렇게 묻지 이게, 않고 묻지 않아요. 예.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전혀. 전혀? 예. 아들도 같은 기질인가요? 이과예요. 이과. 약간 이과 성향이 엄마이신 것 같은 조금 느낌이? 있기는 한도의 예. 거리가 좀 아들과의 관계가 편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애한테 집착하다 보면은 내가 혼자 실망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아이한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맺고 끊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가 네. 커갈수록. 옛날에 저희 집에 가훈이 뭐였냐면은 몇 밤 새도 안 죽는다. 무서워. 이 집 무서워. 근데 지금 부모님들의 마음을 또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얼마나 갑갑하시고 얼마나 초조하시겠어요. 그거를 아는데 지금 키워 보니까 네. 조금 긴 시간을 보시고 뭐 그렇게 좋은 학교 쭉 나와서 의사까지 듣는데 나하고 다른 삶이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뭐 돌아오는 거 없잖아요. 없죠 지금. 어느 정도 나의 할 일은 했다 이런 거죠. 네. 지금은 뭐 전혀 저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렇죠. 예, 그들만의 세계를 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긴 세월이에요. 언제 다 견뎌요라고 하시는 젊은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저는 돌아보면 딱 중학교까지였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은 제가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요. 그래도 엄마 야단이 먹히는 건 중학교 때까지는 조금 이게 교류가 있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각자의 삶을 향해 좌양자우양하게 되잖아요. 아이 키우는 일에 두려움을 갖는 부모님들께 꼭 네. 해주고 싶은 얘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엄마의 간섭이 필요하다. 그 말에 100번 공감을 하면서 엄마가 간섭할 수 있는 시간이 행복하다. 그래서 그 행복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엄마가 배려를 하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공을 쌓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셔라. 그래서 적절할 때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앞으로도 너무 그 아이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는 밖에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큰 그림을 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훈육하셔라.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노트를 한꺼번에 사주지 말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섭할 수 있을 때 간섭 못한 게 그러네요. 약간 아쉬우시죠? 네, 아쉽죠. 네. 네. 네, 그때로 네.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아유,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유, 절대요. 안 돌아가고 싶죠. 저는 한 네. 번이면 됐어요. 네. 그거는 있어요. 네. 굉장히 어릴 때. 네. 4-5살 때. 그때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렇죠. 예, 아무 그쵸? 생각 없이. 지금 8살 된 아이들을 두신 어머님들. 너무 행복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 안 이해 되실 안 거고 되시죠. 우리도 그때 그랬어. 예. 너무 힘들어. 키우는 게. 공감하고요. 여러분들 100% 응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